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지금 70달러대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 격세지감입니다. 작년 10월만 해도 90달러가 넘었었고 하마스 전쟁 터지고 이래서 사람들이 이제 유가 진짜 계속 오른다고 했었는데 어느덧 70달러까지 빠졌습니다. 이상하죠? 경기 침체 온다고 했는데 계속 경기 좋고요. 전쟁이 두 군데가 있는데 중동하고 러시아, 산유국에서 전쟁이 있는데도 유가가 오르지를 못해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가를 어떻게 보는지 말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70달러 밑에서는 유가를 위로 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유가가 왜 이렇게 빠졌을까? 전쟁 나고 난리인데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생각보다 미국이 자유자재로 생산량을 조절한다. 우리가 리그스가 줄고 미국이 투자를 안 해서 생산 못한다고 하지만 미국이란 나라의 자원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이번에 저희가 한번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경제 될 거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중국 경제 계속 안 되면 중국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원유 소비 시장이 좀 침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름값 못 올라라는 거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면 결국 유가가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2번 먼저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중국 경제에 대한 거는 저희가 연간 전망 얘기 드렸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중국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정연구원은 기본적으로 2024년의 중국 경제는 작년보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철강석 가격도 오르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소폭이지만 드디어 반등을 하고 있고 부동산 관련 착공 이런 것들도 좋아지고 있어서 올해 중국 경기는 작년보다 좋을 거다. 사람들이 작년 중국 경기가 매우 나쁘다고 생각을 했지만 주가가 많이 빠져서 중국 경기가 나쁘다라고 느끼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유가와 관련해서 보는 펀더멘털은 나쁘지 않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진짜로 중국 경제가 올해 괜찮아지면 수요가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어떤 기대감이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번 미국의 생산과 관련된 부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생산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계속 발전할 거예요. 처음에 쉐일 혁명 났을 때 이 쉐일 오일의 BP가 어느 정도 유가가 돼야 경제성이 있다라고 했던 게 제 기억에 100달러에 가까웠었습니다. 지금은 들리는 뉴스를 보면 50달러 언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도록 구조를 짜놨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저는 미국은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게 원유 매장량은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하지 않냐라는 거죠. 당연히 유한할 수 있는데 저희가 몇백 년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1980년대, 90년대 제가 80년대면 초등학생인데 생각해 보면은 사우디나 중동의 원유 매장량이 20, 30년밖에 안 남았다라는 기사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40년이 지났잖아요. 아직도 짱짱하게 기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유 매장량이 실제 얼마 있는지는 지금 기술로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1000년, 만년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기간, 5년, 10년, 20년 이 기간에는 매장량 이슈는 없을 것으로 저는 본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경제성이 있기만 하면 미국은 기름 생산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상당히 막히는 거죠. 이번에 90몇 불 됐을 때도 보면 미국의 생산량이 갑자기 팍 뜁니다. 그때 얘기 나왔던 게 리그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못 늘린다고 했는데 미국은 이제는 리그를 여러 개를 뚫어서 기름을 뽑는 게 아니고요. 하나를 뚫은 다음에 수평으로 뚫어서 기름을 생산합니다. 리그당 생산량이 매우 급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가를 막아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가가 70달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도 이익을 내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이익이 덜 나기 때문에 주간 미국의 원유 생산량을 보면 지금 더 늘지 못하고 주춤주춤하거나 소폭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를 95불에서 70달러까지 떨어뜨렸던 미국의 원유 생산 급증은 이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공급 측면에서는 분명히 유가를 어느 정도 지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전 유가가 70달러에서 바닥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 수 있는 게 수요 쪽인데요. 수요 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전략 비축유 매입이고요. 또 하나는 난방 관련된 수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전략 비축유 매입은 어떻게 되느냐. 2022년 10월 달에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67에서 72달러 사이에 전략 비축유를 다시 사겠다라는 문서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서 저희 이글스 자료에 올려놨습니다. 뉴스가 아닙니다. 그냥 말로 떼운 게 아니라 실제 문서가 있어요. 그리고 2023년 4월에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유 시장이라는 거는 주식보다 훨씬 더 투기적인 거래가 많습니다. 트레이딩을 정말 세게 하기 때문에 숏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67에서 72달러 사이에서 정말로 투기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서 전략 비축유를 산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이 숏 치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이 폭이 정말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만 판단하면 되냐면 정말 미국이 67에서 72달러 사이에서 전략 비축유, SPR을 살 거냐를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11월 25일인가 주부터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요만큼씩이지만 사기 시작했습니다. 의미가 많이는 안 사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사기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숏을 쳐가지고 유가가 일시적으로 많이 빠지면 바로 미국이 개입해갖고 확 유가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숏 치는 사람들은 기대 수익은 작고 위험은 커지기 때문에 함부로 숏을 칠 수가 없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투기적으로 나빠지는 수요를 잡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참고로 원래 전략 비축유는 거의 7억 배럴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3억 5천만 배럴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걸 7억까지 채울지 5억으로 갈지 이걸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전략 비축유라는 개념은 미국이 수출을 못할 때 산유국이긴 했지만 중동한테 많은 기름을 의존할 때는 이 전략 비축유라는 개념은 미국이 지금처럼 셰일 혁명으로 기름을 마구 생산하지 않을 때 생겼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축을 해놓고 쓰는 거죠. 한국도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름이 안 나니까. 근데 지금은 미국이 셰일 때문에 하루에 1,300만 배럴 이상, 거의 세계에서 1등으로 많은 양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꼭 7억 배럴까지 채워야 되는지는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유가가 싸니까 체결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미 공시를 했고 그래서 사기 시작하는 게 확인이 되면 분명히 수요에는 도움이 되는 요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난방 관련된 부분은 뭐가 있냐면 미국은 물론 가솔린, 운전하는 수요가 훨씬 크고 겨울이 되면 운전을 덜 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수요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미국의 가스 가격을 보면 지난 6일, 7일, 8일 계속 가스 가격이 오르는 편입니다. 많이 추워서 그렇거든요. 원유는 난방 수요에 덜 쓰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원유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정말 무지하게 춥기 때문에 물론 유럽도 가스를 훨씬 더 난방으로 많이 쓰지만 이것도 원유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요적인 난방 수요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여기에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중국 경제가 좋아지는 거랑 맞물리게 되면 단기적으로 저는 유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업종이 작년 정말 최악이었고 잠깐 뭐 좋은 듯 하더니 다시 1월 들어서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업종은 유가가 오를 때는 항상 따라서 오르고요. 빠질 때는 따라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오른다는 이 전망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방법을 찾으려면 물론 유가 ETF 자체가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그냥 유가의 수혜를 보는 종목으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글스 자료에서 얘기하고 있는 종목은 쉐브론이고요. 이 쉐브론이라고 하는 종목은 에너지 기업 중에서 다우존스 30개 기업 중에서 다우존스 30개 유일하게 포함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엑손이 있었는데 엑손은 빠졌기 때문에 제일 뭐랄까 안전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 기업은 쉐브론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ETF는 엑셀E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유가가 지금 정말 70불에 딱 막혀 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전기차 때문에 더 빠진다고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거나 뭐 질문 있으시면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제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